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48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활동가 엄재희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엄청나게 많은 전화가 막 오고 있어요. 전화만 온 게 아니고 톡이나 뭐 이런 텔레그램 저한테 가동될 수 있는 막 한 100개는 뜬 것 같아. 진짜요? 그 정도로 인기인이어서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세상이 발칵 뒤집힐 만한 대형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뭐가 났죠? 사람들이 다 모르죠. 이 사실을 모를 것이야. 그죠? 이렇게 우리한테 있는 찻잔속의 태풍인가? 저한테만 그런가? 아무튼 간에 뭐냐면은요. 하태경 의원이 진선미 장관의 지금 여가부 장관이잖아요. 네. 여가부 장관에 대해서 진선미 장관은 여자 전두환입니까? 라고 아이고.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보도가 지금 막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둘이서 싸우든지 말든지 저는 상관없지만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왜 진선미 장관을 여자 전두환이라고 이렇게 말했느냐의 그러게요. 그 근거가 이제 그 여가부에서 양성평등 관련된 어떤 가이드라인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라는 것을 여가부가 배포를 했습니다. 네.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을 어떻게 제작하는지 안내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얼마나 센 내용이 있었길래 얼마나 무지막지한 내용이 있었길래 전두환하고 비유를 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제가 나름대로는 이 가이드라인 나름의 전문가거든요. 제가 하도 이런 걸 많이 봐서 이 모니터를 많이 하다 보면 가이드라인 수집 광이 되거든요. 그래서 온갖 가이드라인이 새로 나온 게 있나 계속 찾아보고 가이드라인의 역사를 제가 좀 많이 공부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가이드라인 좋아하는 거 아니까 이 가이드라인을 봤냐 어떻게 생각하냐 이 보도가 지금 적절하다고 보느냐 이런 식의 질문하는 저에게 묻는 그런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굉장히 오늘 좀 몸도 아프고 좀 뭐라 그러냐 바빴거든요. 다른 일로. 그래서 이 다른 일을 하려고 시간을 일부러 억지로 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냥 여가부에 들어가서 막 찾아봤습니다. 일단 읽어봐야지 뭐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노멀한 그러니까 늘 있는 여가부가 늘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게 많아요. 버전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여성가족부는 특히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세상 모든 것을 이제 보죠. 그래서 양성평등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그냥 양성평등이에요. 이쪽은 모든 것은 그러니까 방송 제작도 양성평등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식의 내용들을 쭉 하고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들이 한 20-30개 버전으로 있고요. 사실 이거는 제가 되게 칭찬하는 부분인데 뭐냐면 여가부가 이런 작업을 계속 해와서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적하는 글을 제가 그저께부터 보기 시작했거든요. 제 페이스북의 글에 친구들 중에서 여가부가 발표한 것 이렇게 뭐라고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여가부가 발표한 것을 보니 아이돌 외모가 다 똑같다고 하는 건 너무 오바다. 이런 식의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저는 이게 무슨 소릴까. 그리고 그냥 흘려들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바로 이번에 발표한 그 가이드라인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보기에 이 책에서 문제가 되는 건 딱 요거 하나예요.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합시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합시다. 근데 이게 2-2조항인데 이 전체 2조항은 외모 지상주의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례로 음악방송 출연자들의 외모 획일성은 심각합니다. 사례라고 써 있어요.
대부분의 출연자들이 아이돌 그룹으로 음악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출연자들의 외모 또한 다양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돌 그룹의 외모는 마른 몸매, 하얀 피부, 비슷한 헤어스타일, 몸매가 드러나는 복장과 비슷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모의 획일성은 남녀 모두 같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앞으로 방송 제작자들은 예능 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나라가 지금 여가부가 정부가 정했으니 그럼 앞으로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이제 침소봉대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돌들이 이제 다 죽겠네 이거. 이거 어쩌라는 거야 진짜 막 이러면서 지금 방송 화가 못 난 나오겠네, 거예요. 이거잖아요, 예, 지금. 거의 제가 본 글들은 주로 요런 내용 이게 비현실적이고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내용이 이게 출연하지 않도록 합니다라고 해서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규정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그렇죠. 이 규정은요. 정말 계속 말씀드리지만 흔해 빠진 가이드라인이고요. 이왕이면 방송 제작을 성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위에서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 태도 이런 거를 적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외모 사실은 이 말이 표현이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한다기보다는 다양한 가수들이 출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아이돌 그룹만 그 음악 프로그램에 아이돌 그룹만 계속 나오는 것도 사실 물론 그런 아이돌을 위한 음악 프로가 따로 있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인기가요 뭐 어쩌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이돌만을 위한 음악 프로는 아니잖아요. 가장 대중적인 음악 프로. 근데 대부분 그렇게 나오던데. 근데 거기에 내내 이렇게 아이돌 위주로만 나오잖아. 우리가 말하는 유희열의 스케치북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면 좋잖아요. 거기는 보면 인디 가수들도 나오고 아이돌도 나오고 그리고 좀 몇 년 지난 못 보던 분들도 나오고 그리고 지금 핫한 새로운 사람들 막 떠오르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음악 프로가 아니고 대부분의 우리가 말하는 음악 프로들은 그렇잖아요. 10대 아이돌 후반에서 위주로 뭐 20대 초반. 아이돌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걸 지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아이돌들이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 그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 대부분이 이렇게 비슷한 몸매, 마른 몸매, 뭐 하얀 피부, 비슷한 복장들을 하고 있더라라는 지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이 표현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이 말이 무슨 전두환 문화를 획일화하려고 하는 뭐 강제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딱 한마디로 침소봉대예요. 그리고 이건 정치 쟁점화 해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공격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이 가이드라인 자체는 정말 오버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굉장히 문제라고 느껴지지 않는데 진짜 상식적인 주장인 거잖아요. 근데 표현 자체는 좀 이상하긴 하네요. 좀 들어보면 오해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처음 들어봤는데 제가 요새 세상하고 차단하는 상태라 단절돼서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 아니 뭐 외모 비슷한 걸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얼굴이 막 비슷한 게 아니라 하얀 피부나 그런 마른 몸매란 이런 근데 그거를 우리가 비슷하게 어떻게 세상이 정말 비슷한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피해가 방송 제작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그런 의미잖아. 네. 그런데 방송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 계속 출연시키기 때문에 아이돌들이 다 그렇게 더 아이돌만 되려고 한다는 거지. 가수 지망생이 아이돌만 돼야지 아이돌이 아닌 다른 형태의 가수가 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 외모를 그러니까 아이유도 처음에 그랬잖아. 처음에 나왔을 때 지금 같은 자기색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처음엔 정말 아이돌 같이 하고 나왔었거든요. 처음엔 그렇게 했으니까. 대부분 이제 근데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사람만 그렇게 이제 자기색을 갖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송이 먼저 바뀌느냐, 세상이 먼저 바뀌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바꿔나가자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가수가 되는데 꼭 예쁜 외모만 그리고 날씬한 몸매, 날씬한 수준을 넘어서서 거의 완전히 정말 마른 몸매 이런 사람만 되는 그렇지 않은 좀 그런 문화를 만들어 보자라는 가이드라인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방송인들도 다양한 사람들을 캐스팅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인데 이것을 물론 제가 말한 것처럼 이 표현이 서투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표현이 너무 서투르다라고 생각하고 말 일이지 솔직히 방송 제작자가 이거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걸 읽고 지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정말 여러 버전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너무너무 안 보다가 어쩌다 누가 이것을 이제 이렇게 제대로 보고 이렇게 하태경 그 의원처럼 막 이제 침소봉대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건데 저는 이게 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제 찾기는 하겠지만은 진짜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뭐 좀 더 다양하게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네네. 차라리 그렇게 표현했으면 나았을 뻔했다. 다양한 외모를 뭐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뭐 이 정도면. 근데 그것도 아니 다양한 외모를 나오게 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외모 지상주의에 빠지지 말자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애 방점이 찍히면 안 되고요. 그 예쁜 사람들만 나오는 그런 방송. 아니 근데 예쁜 사람들만 먹히는데 뭐 어떡해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거죠. 이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전문가 인터뷰할 때도 외모 위주로 캐스팅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 이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그게 이제 현실이라고는 하지만은 정말 외모만 가지고 모든 방송이 캐스팅이 돼야 되는 실력보다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걸 가지고 헤럴드 경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이 씨가 올린 거 보면 제목이 보호의 탈을 쓴 통제, 공산화 닮은 문재인 정부라는 제목이에요. 야 이거 너무 네. 심하다. 제목 바꿨습니다. 나중에. 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연이어 인터넷과 방송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국민의 주관적 선호도는 무시한 채 연예인의 외모까지 규제한다. 아 이거 외모 규제하는 게 아닌데 자꾸 이렇게 규제를 한다고. 보도했다니까요. 규제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했어요. 헤럴드 경제. 이게 리드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거는 읽어보지도 않고 하는 이 책을 좀 읽어보시라고. 그리고 이 책만 읽으시면 안 되고 이런 책이 그동안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쭉 있어 왔다는 거를 비슷한 가이드라인이 많아요? 이런 가이드라인이 많다니까 그런 거를 다 보시면 이게 여성가족부는 내내 이런 식으로 제발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내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해주세요. 계속 그런 안을 내놓잖아요. 그것처럼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는 그런 어떤 다양한 권고문을 내놓는 거예요. 그 일환이지. 이거를 무슨 문재인 정부가 갑자기 막 공산화 돼가지고 막 외모를 연예인의 외모를 막 규제하고. 아니 공산하려면 외모를 똑같이 해라 이렇게 하는 게. 공산주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공산주의에 대한 맞아. 비하야. 아유 내가 실수했네. 네. 어떻게 저렇게 간에. 헤럴드 경제 나름 그래도 이름 있는 신문지가 저런 신문지라니. 찌라시 같은 인터넷 신문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신문지라고 하니까 웃기잖아. 종이. 같은데. 네, 아무튼 오늘 또 말이 길어졌는데요. 제가 요건 관련된 모니터를 좀 해서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목요일쯤에 좀 더 자세히 어떤 보도들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급한 대로 일단은 너무 침소봉대하는 내용이니까 흥분하지 마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렇게 흘리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